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관심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지역 대학이 문을 닫으면 대학만 문을 닫는 게 아니죠.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대학이 있는 지역치고 낙후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역과 대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대학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 문제는 사립대학입니다. 서울이나 지방할 것 없이 대학 등록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이마저도 대학 평가를 해오면서 그동안의 선별적 지원 방식을 취하면서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 문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명,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한다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본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 시스템은 전혀 다르죠.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주정부 고유관할입니다. 대학 정책은.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도도부현,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정책에 관련돼서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 형상이나 중앙 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대학이 우리처럼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시장주의적 대학을 접근하고 있는데 그 정도 접근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1980년대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의 쌍벽을 이루었던 영국마저도 대학 정책을 절대로 시장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있다. 대학의 핵심 가치를 확실하게 공공성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중장기 과제로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은 뭐 서둘러야 할 시급성, 추진하면서의 그 부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기 과제는 첫째, 지금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폐지해야 된다.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 기반을 붕괴 위기로 내모는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인기학과들은 서슴없이 통폐합되고 폐과되었습니다. 대학이 취업 알선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지요. 어느 나라든 이러한 지표로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학 경쟁력과 무관한 지표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서 하위권 대학을 퇴출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퇴출된 대학들을 보면은 대부분 비리대학이거나 자연소멸 위기에 처한 대학들밖에 없습니다. 또 정원 감축이죠. 정원 감축을 목표로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전가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율성과 비판 기능을 상실시켰다. 평가 지표에 맞추기 급급한 대학과 교수들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육과 연구 행정 서비스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지표 관리, 보고서 가공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 평가 제도의 일체를 폐지하고 단 대학의 운영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 대학 운영, 학사 운영 등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의무화하는 거죠. 철학과 의지, 능력이 있는 학교법인만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어려운 한 개 대학에 대한 퇴로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립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개 대학에 대해서 자진해서 교육 사업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난관은 결국 사학재단의 자녀재산 규속 문제인데 사립학교법 35조에 의해서 체분되지 않은 재산 중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도 닿지 않은 채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이미 폐교된 상태임에도 학교법인을 해산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8개 학교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있죠. 물론 이러한 한 개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 대해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국고보조금도 받고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육자산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맞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립대학 정책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부실대학들이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우량 사립대학으로 갈 정부 재원이 분산되고 재정 지원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산하려는 학교법인 자녀재산, 즉 해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주자. 다만 해산 장려금의 책정, 과정, 기준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또 다른 한편 대학 교지나 교사, 잉여 공간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훈련기관, 청소년시설 이러한 것들로 전환이 가능토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도권 대형 대학 중심으로 모집 정원 대폭 감축해야 된다. 지방이나 수도권 할 것 없이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은 수도권 대형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방에도 대형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채우지 못하는 정원 감축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24년도 13만 명이 미달이 되고 2040년에 가면 28만 명이 미달이 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스란히 지방대학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수도권 소재 대학들 재적 학생 수를 보면은 3만 명 이상의 대학이 11개 대학이에요. 15,000명 이상의 대학이 21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의 선발까지 나서면서 과도하게 지금 팽창 상태에 있거든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대 이런 대학들 학부생 수가 5,000명, 6,000명대입니다. 영국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1만 명대 수준입니다. 인구 규모라고 하면은 최고인 중국의 칭화대나 북경대 같은 데도 15,000명대를 넘지 않고 일본의 동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대학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대학 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우리 상위권 대학들 심기일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방대학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죠. 단풍 물드는 순서대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음 중기과제입니다. 공영형 사립대학입니다.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대학교육 완전히 사립학교에 맡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들이 온전히 대학을 운영하면 좋은데 부정과 비리 전행이 그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과 유사한 개념이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교육 투자가 원활해지게 됐죠.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지적 발전을 통해서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 수준의 사립대학으로 또 발돋움할 수도 있지 않은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 하나의 도시권에 명문대학들이 집중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입되면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구조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자립형 사립대학 이렇게 삼각축으로 이끌어가게 되겠죠.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거점 국립대학 육성 차원을 넘어서 권역별 국공립대, 공영형 사립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학위과정 운영 등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학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비용의 공적 부담 원리가 핵심이죠. 대학 교육은 그동안 공공재적 성격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고등교육의 수익자는 교육받는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점이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급 무상교육, 금년부터는 전학년이 다 무상교육입니다. 초중고 모두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책값 다 무상입니다. 하지만은 교육비 부담의 정점은 역시 대학 등록금이다. 대학 등록금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무상교육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연간 한 12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뭐 반값 등록금 말씀하셨는데 반값이 아니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헌법 32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독일 같은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1946년도에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습니다.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가입국 36개 나라 중에서 16개 나라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국가 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적 자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역량을 가르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지 어떻게 개인의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까지도 테네시주는 2015년도에 지역의 고등학생들에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할 때 무료로 해주고 2017년부터는 성인으로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사립대학의 공립화 추진입니다. 공영화율이 높아지는 사립대학이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퇴출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사례입니다. 사립대학 7개 대학을 공립화로 전환했고 다른 6개 사립대학도 지금 공립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염두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비리대학에 대한 공립화 문제는 우리가 그 인천대 사례를 볼 수가 있죠. 과거 선인학원 1994년도에 실대학으로 전환했습니다. 선인학원 소유의 각급 학교를 공립화했죠. 그 이후 이제 2013년도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방의 사립대학 공립화는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비리재단이 다시 이사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또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발전 기대 효과도 높아질 것이고 시장 수요 이외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학문 기반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장기과제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대학 체제의 재구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환경에 대학 체제가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는가. 각 대학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지향점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있었고 단과대학 중에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대학들이 존재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실무기술, 인력 양성 역할을 충분히 해왔고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학 정책의 획일화, 일반화의 오류 과정에서 섞이고 서열화되면서 특성화 대학 체제는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중심 대학이니 뭐 또 교육 중심 대학이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독일의 대학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구 중심 대학, 응용과학 대학, 예술, 음악 이러한 대학들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학을 교육에만 국한한다면 쇠락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을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연구에 열중함으로써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만으로 대학의 존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효용성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스탈리 교수라는 분이 미래대학의 형태로 플랫폼 대학, 미니대학, 인문학 싱크탱크, 이동하는 대학 이렇게 등등 예측이죠. 자, 그래서 이 각 대학들은 특성에 맞게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역이 고민을 함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학 정책에 분권합니다. 대학 정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관하자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주도 특별법이 있잖아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사립대학 관할권을 시도가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이끌 체계적인 기반을 일단 마련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은 재정 문건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을 참고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대학 재정 예산을 모두 시도로 넘겨진다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설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의 관계에 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앙에서 정부 지원 사업 들어오면은 시도는 매칭만 해요. 그리고 그 돈이 각 대학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권화를 통해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주정부가 사립대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정책도 교육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 다음 대학 스스로 혁신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IMF 이후 시장체제가 자리 잡고 성과주의, 대학 서열 평가 등으로 인해서 대학을 기업처럼 관리하게 됐습니다. 학문 공동체가 퇴색됐죠. 대학은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시민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이라고 하는 시장주의 제도들이 되면서 학문 공동체는 급속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치명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판 기능을 상실했고 학내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인문학, 순수과학, 문화예술 분야 학과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폐합되고 사라졌습니다. 소통이 상실되고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지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은 수동적인 방관자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대학도 우리가 전통적인 대학의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2012년도에 미국에서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없습니다. 6개월씩 세계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과 비교하면은 어찌 보면은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에 가깝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학 시스템이죠.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이 미네르바 스쿨을 우리가 도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혁신적인 대학 교육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지속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방대학이 더 어렵고 사립대학이 더 어렵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립대학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